지난 강의에서는 저희가 오디오북을 제작을 하는 프로세스 상에서 작품을 선택하고 저작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오디오북 형태를 결정하고 난 후 예산 결정 과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5강 마지막 강의에서는요. 오디오북 제작 프로세스의 마지막 남은 과정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오디오북 파일을 국내 유통 채널에 유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저희가 오디오북 형태를 결정을 해서 예산 확보까지 하는 과정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 번째 과정으로는 오디오북으로 이제 만들 그 원고에 대한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고 분석은 실제로 원문이 될 전체를 사전에 다 읽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원고 분석 과정이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과정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미 종이책이든 전자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 부분을 읽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걸 그대로 오디오북으로 읽기에 적합한지 이 부분도 이 과정에서 충분히 더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레이터의 캐스팅이 사실 거의 이 과정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레이터가 이 문학과 또는 비문학 이 장르에 따라서 작가 저자의 메시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레이터가 실제로 이 원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특히 소설의 경우에는 등장하는 인물의 음색, 그다음에 억양, 악센트죠. 그다음에 속도 등이 명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는 이 기량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완독형 도서는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레이션의 이 기량이 이 오디오북 퀄리티와 직결을 하기 때문에 특히 소설, 픽션 같이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 컨텐츠의 경우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저희가 잘 만들어진 오디오북 이제 심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해외에서 오디오 어워즈나 또는 이어폰 어워즈, 또는 그래미 어워즈 같이 어워즈에서 보시면은 이런 픽션에 대해서 나레이션을 할 때 좀 거들먹거린다거나 좀 불분명한 발음 등 이런 것들은 평가 요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나레이션 캐스팅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잘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문을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할 때 고유 명사, 그다음에 등장 인물의 이름, 그리고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발음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나레이터와 함께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는 정확한 지침을 같이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 나레이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여러 가지 판단의 요소가 분명히 작용이 되는 콘텐츠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레이터가 원문을 보고 본인이 읽기가 어렵겠다라고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레이터 기용 즉 캐스팅 과정 전후에는 이 나레이터가 직접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소화해서 읽을 수 있는지와 더불어서 실제로 이 컨텐츠에 대한 친밀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더 퀄리티 있는 오디오북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나레이터가 이제 기용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나레이터는 즉 성우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분석한 원문을 가지고 녹음 현장에서 표현을 해낼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레이터의 기량을 저희는 믿고 가겠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믿기까지의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좀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링크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2가지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링크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링크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수지 잭슨이라고 하는 여자 나레이터인데요.
굉장히 전문적인 나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영상에서는 어떤 작품을 이제 본인이 낭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등장하는 인물이 4명이 등장을 하고 이 등장 인물마다 본인이 태블릿 PC에 있는 원고에 컬러 코딩을 하면서 이 작품의 인물에 따른 톤, 그다음에 억양을 하나씩 지정을 해 놓은 거를 컬러 코딩으로 정의를 해 놓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 4명에 대해서 성격을 나름 분석을 해서 본인이 따로 노트를 해서 오디오북 낭독 현장에서 다시 임할 때마다 상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오디오북 낭독할 때 되게 버라이어티한 목소리의 음역대, 그다음에 톤, 음색, 억양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그만큼 나레이터가 준비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저희가 그래도 한국에도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콜린 퍼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오디오북 낭독을 참여를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그 오디오북 낭독이 배우한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나름 인터뷰한 과정의 비디오입니다. 콜린 퍼스 자체는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어렸을 때 오디오 그 챕터북을 읽으면서 본인이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그 경험을 본인이 오디오북 낭독을 하면서 마이크 앞에 앉으면서 다시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 본인이 낭독을 통해서 이거를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데 그 즐거움을 굉장히 한마디에 축약된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이란 정말 원더풀한 예술의 형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문구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콜린 퍼스는 이 오디오북 낭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오디오북을 위한 이 원문의 내용이 본인의 판단으로는 사실은 뭐 아니라고 판단되어 있지라도 이 오디오북 낭독을 위해서만큼은 자기가 이 작품에 푹 빠져서 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그 상황을 본인이 만들고 이 오디오북을 낭독한다. 즉 오디오북의 주인공은 결국 이 원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오디오북으로서 승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이 배우가 낭독을 하면서 한 인터뷰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레이션 샘플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내레이션을 기용한 즉 캐스팅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나레이터도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실제로 본인의 목소리 샘플을 직접 그 오디오북을 의뢰한 의뢰처에 같이 공유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나레이터의 샘플을 좀 받으셔서 실제로 그 작품의 톤과 그리고 인물이 있을 경우에 인물의 연기에 적합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합의 과정을 꼭 사전에 먼저 꼭 이루셔야 되고요. 저희가 15분 정도의 샘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꼭 처음부터 15분일 필요는 없고 중간 또는 마지막 어느 부분도 좋습니다. 한 15분 정도를 지속성을 가지고 쭉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제작 단계에서 음악이나 음향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샘플에도 한번 고려를 하시는 음악을 잘 배경음악으로 넣으셔서 이 목소리 톤과 음악의 조화도 이 나레이션 샘플 리뷰 과정에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녹음 과정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녹음을 할 때 보통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이제 담당하는 녹음 PD들이 연출을 직접 의도하셔서 연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연출을 한다면 이 연출의 목적은 일정한 속도로 끊임이 없이 즉 이야기의 전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서 목소리를 즉 낭독을 하는 낭독자가 잘 어우러지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게 연출이고요. 그리고 이 연출 쪽에서는 음악이나 음향 효과를 이제 삽입을 할 때에 산만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시 그 부분도 디렉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큐멘터리성의 오디오북이나
그다음에 약간 현장감 있는 오디오북을 이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인터뷰 녹취나 또 현장음 녹음을 이제 부가 자료로 삽입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도 역시 오디오 컨텐츠의 적합성 그리고 청취자가 이 오디오북을 들을 때 청취자 경험이 상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요. 정확하게 연출 디렉팅을 주셔서 제작을 하는 방향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녹음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편집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앞서서 그 영미권의 그 프랙티스로 보면은 편집 과정만 보통 재생 시간 기준으로 3배의 공을 들여야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편집자가 주요 하는 업무는 실제로 속도를 이제 어떤 경우는 일정하게 맞추기도 하고 서사 구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느리게, 그다음에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충분히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 페이징을 맞출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디오북은 청취, 즉 귀를 통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로 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어폰 또는 헤드셋을 끼고 듣는 경우에는 더 예민하게 잡음, 노이즈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잡음, 노이즈 제거에 편집의 업무가 주로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볼륨을 일정하게 맞추는 작업도 가장 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볼륨을 일부러 좀 더 키웠다가 또는 작게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자의 귀가 피로도가 없을 정도로 일정한 그 음량을 맞추는 것도 편집자의 기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편집자는 이 편집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저희 출판 관계자나 또는 오디오북 제작을 맡긴 측에서도 편집은 나레이션의 퀄리티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편집을 통해서 기존 나레이션이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레이션의 퀄리티가 훨씬 더 상승해서 오디오북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목적으로 편집이 되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편집자가 프루프리슨까지 같이 소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작업이 역시 프루프리슨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영미 쪽 프랙티스에 의하면은 재생 시간의 1.5배 정도 시간이 실제로 검수 과정에 들어갑니다. 지금 검수를 쭉 하기 위해서 이제 재생 시간에 따라 즉 타임 코드에 따라서 들리는 에러를 실제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편집자가 실제로 잡음을 사실은 잡아서 잡음을 제거해야 됐었는데 노이즈 제거가 안 된 경우에 역시 그쪽 타임 코드에 바로 노트 필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볼륨 부분도 실제로 좀 일정치 않은 부분 조금 더 손을 더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도 역시 다 같이 편집자가 고칠 부분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프루프리슨의 가장 필요한 부분은 나레이터가 낭독을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녹음 현장에서 아무리 같이 원문 텍스트를 보면서 같이 녹음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시 들어보면 오도 또는 실제로 끊어읽기 또는 호흡이 잘못되어서 문맥이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검수 과정에서 원래 원 저작권자의 메시지가 충실하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나레이션이 맞는지도 꼭 한번 검수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검수의 에러 노트를 다 취합을 하셔서요. 나레이터가 수정할 부분은 재녹음을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편집자도 노이즈 제거나 볼륨 또는 크기 등을 일정치 못하게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정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 편집 또는 수정 녹음된 파일을 원 오디오 파일에 다시 덧입히고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마스터링 과정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마스터링은 이제 기존에 편집을 하셨던 편집자나 또는 스튜디오의 상황에 따라서 마스터링 전문 엔지니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마스터링을 해서 균일한 사운드를 추출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요. 마스터 파일에서 mp3 파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추출하는 경우에 보통 채널에서 이제 권장하는 스펙들이 있을 텐데요. 그 스펙에 맞춰서 파일 전환을 하는 것을 꼭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랜선 특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저희 출판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진흥원 오디오 제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공고에 나와 있는 음질 기준입니다. 그래서 RMS 레벨이라고 해서요. 그 전반적인 레벨의 평균치고요. 그다음에 피크 레벨, 그다음에 노이즈 플로어, 그다음에 음질, 그다음에 파일의 형식, 그리고 채널 이 6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음질 기준을 제시를 하시고 그에 따른 마스터링 파일을 받기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유통 배포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이제 MP3 파일이나 웨이브 파일로 음성 파일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오디오북을 청취하고자 하는 청취자들이 모여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1강의 마지막 코너에서 저희가 국내 유통 채널들을 9개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서비스 모델들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플랫폼에 모여 있는 사용자들의 성격 그리고 연령대도 굉장히 각양각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오디오북의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오디오북 플랫폼이 잘 맞을지 그리고 마케팅 홍보 효과를 준다고 했을 때 또 어느 플랫폼과 또 잘 적합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보셔서 실제로 오디오북 플랫폼에 유통하는 과정을 시작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디오북은 실제로 B2B라고 하는 기관 시장이 있고요. B2C라고 하는 소비자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개의 시장은 B2C, 즉 소비자 시장으로 보시는 게 더 적절하고요. B2B 시장은 저희가 보통 잘 아시는 전자도서관 시장인데요. 전자도서관 시장에 바로 이제 막 만들어진 오디오북을, 즉 신간 오디오북을 바로 배포하실지 아니면 소비자 시장에 어느 정도 기간을 놓고 그리고 나서 전자도서관 시장으로 조금 더 영구 소장 모델이라든가 또는 갱신 모델을 통해서 들어가실지 이런 것들은 컨텐츠의 사이클이죠. 생애 주기에 따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이 사업자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결정을 하시게 되면 그 각 서비스 플랫폼마다의 홈페이지에 문의 또는 제휴 사업 문의 쪽을 열어보셔서 거기에 문의처에 문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담당자분들이 직접 전화를 주시고 친절하게 어떻게 유통 배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게 될 텐데요. 대부분 오디오북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요. 서지 정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오디오북도 하나의 북, 즉 ISBN을 발행을 받는 책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지 정보를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아시는 책 제목, 저자, 그리고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만약 이 책에 적합한 대상 이런 정보까지도 아신다면은 조금 더 자세하고 세분화된 서지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실제로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실은 작품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것이 바로 책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책 커버 이미지를 그 플랫폼사마다의 해상도 규격에 따라서 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마스터링까지 끝낸 오디오북 파일까지가 그 오디오북 파일의 규격이 그 유통 플랫폼에서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한 유통 그 서비스의 기준과 적합한지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서 실제로 유통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까지 5강은 제작 프로세스의 나머지 즉 3단계인 원고 분석과 나레이터의 캐스팅 그리고 녹음 편집, 검수, 프루프리슨이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마스터링 그 마지막 과정으로 저희가 유통 배포하는 부분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준비한 오디오 랜선 특강이었습니다. 출판 관계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디오 제작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번 특강을 시청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오디오북에 대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디오북을 저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론 모어 작가의 레버리지라고 하는 책을 읽었고 그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사실은 오디오북의 묘미를 더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책 자체에서도 작가 자신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여러 정보의 양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디오북을 소개를 하고 있었고 본인은 보통은 2배나 3배속으로 빠르게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일련의 많은 정보를 오디오북을 통해서 얻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오디오북을 실제로 운동을 할 때 많이 듣고요. 그리고 실제로 출퇴근하는 시간, 그다음에 운전하는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도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요. 사실 30분도 채 못 듣고 계속 끄고 나오고 했었는데요. 재미있는 오디오북을 찾게 되시면 1시간 그리고 2시간이 시간이 가는 걸 모르고 분명 듣게 되실 거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긴 오디오북들을 찾게 되실 겁니다. 아직 한국은 오디오북 성장에 있어서 태동기를 지나서 이제는 신생아기를 걷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청취자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직 오디오북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도 어색하고 오디오북의 재미를 아직 못 느껴서 오디오북에 들어오셨다가 그만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몰입감 있고 재미있는 오디오북 컨텐츠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판 관계자분들 그리고 출판계가 아니더라도 원 컨텐츠를 가지고 오디오북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직접 제작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출판산업문화진흥원에서는 실제로 오디오북을 좀 더 손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실을 실제로 무료로 대여를 하고 무료로 대여하실 때 실제로 제작 시에 전문 엔지니어가 지원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출간된 책이나 미출간된 원고만으로도 실제로 오디오북을 제작하실 수 있도록 제작 지원 사업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진흥원 자체에서 실제로 나레이터와 그리고 전문 스튜디오를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매칭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랜선 특강을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과 또는 궁금증은 구글 폼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